똑똑한 아들의 성실한 남편, 남부러울 게 없던 40대 여성 서 씨. 아들 유학 보내겠다며 뒤늦게 변리사 시험에 뛰어든 남편을 열심히 내조해서 합격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순탄한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로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한 서 씨. 아내의 내조를 외도로 갚은 남편에게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사연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 서모 씨입니다. 이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한글도 막 스스로 깨우치고 특히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공룡이나 자동차 좋아하는 건 또래 아이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유독 좀 호기심이 많았고요. 학교 가서도 과학 실험하는 걸 유독 좋아하고 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과학 쪽에 아이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가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압박하고 경쟁시키면서 가르치려는 건 아니었고요. 차차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키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랑은 아이 중고등학교 진학은 좀 해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과학영재, 해외 유학, 돈 무지하게 깨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둘은 맞벌이 직장인이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 아내의 수입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모으면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5년 전쯤에 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 공부시키려면 나중에 돈 많이 들 텐데 나 더 늦기 전에 변리사를 한번 돼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들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남편 변리사 시험 뒷바라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 처음에는 휴직계 내고 공부를 시작하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변리사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그 특허권 이런 거, 변리사. 쉽지 않은데 40대. 되게 어렵습니다. 고시 같은 거 수준의 어떤 시험이고 잘 될지 안 될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생각이 돼서 도전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둘이 돈을 벌다가 서치 혼자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줄어드는 상황이고 아이고야. 또 학원비, 교재비 이런 거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프리랜서 알바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학원에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도시락 같은 거 사주려고 손수 간식도 만들고 본격적인 내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네, 꼭 합격하겠다. 그래서 고생한 당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 합격, 불합격.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주경 야독이 아니고 주독 야독을 해가지고 결국 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양가 식구들 장인 장모가 특히 걱정이 심한 게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합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 씨도 기뻐했고 남편도 너무 기뻐가지고 서 씨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내조해가지고 내가 합격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모님이 결혼할 때 아마 남편 명의로 집을 찾았나 봐요. 그런데 내가 고마우니까 이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자라면서 아내한테 같이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 정도 성의 표시. 네, 근데 같이 사는 집이니까 명의가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공동명의 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남편은 시험 합격하고 취업까지 무사히 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벌이도 확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씀씀이도 꽤나 커졌습니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보상 심리가 있겠지 싶어서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휴대전화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발견이 되고서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자기야 보고 싶다. 어디 놀러 가자. 영락없는 외도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따졌더니 남편 반응이 더 뻔뻔합니다. 남자가 살면서 한 번쯤 한눈 팔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까지 아니었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던 서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여보 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거신이었던 거죠. 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남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맨 처음에 공동명의해줬다는 그 집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팔면 내가 얼마쯤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차랑 주식 같은 거는 얼마 정도 되지? 그래야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과학년 형제 아들 공부시키면서. 그래서 다 알아보던 중에 이 집이 완전히 이 남편이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아니 도대체 왜 내 허락 맞지도 않고 이 집을 팔아버리냐. 그때 공동명의 하자고 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네 허락이 왜 필요한데 그때 공동명의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와 너무나 괘씸하고 이제 뒤통수를 맞은 기분까지 든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뒤통수 정말 세게 후려친. 자, 그럼요.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외도 들키자 재산을 미리 처분한 남편. 공동명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지도 않았어 또.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고 갈게요. 글쎄요, 좀 아쉬워요. 공동명의를 사실은 확인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공동명의 하면 등기부 한 700원, 500원 주면 뛸 수가 있습니다. 뛰면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남편 믿은 거지. 믿어도 한 번은 뛸 수 있잖아요.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띄보면 그냥 남편을 믿고 띄보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이 아내분의 일정 부분 좀 과실이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동명의 해주기로 절반 정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재산이 팔아가지고 그 현금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입증을 한다면 나중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로서 절반 정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래서 문제 그거는 없군요. 근데 만약에 썼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나 가압류나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좀 확인해서 가처분이나 재산을 좀 묶어둘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은배 팀장님,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인간인데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위자료라든지 양육비라고 그러죠. 그걸 철저히 받을 수 있게 어떤 그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가처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혼을 안 하면은 관계롭지만 이혼할 때는 꼭 각서라든지 가처분 한 다음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남편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성향이 아니고 그냥 이 남편의 숨겨져 있던 본 모습, 인격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도가 문제가 아니라 외도도 큰일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심각한 건 공동명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거. 그리고 외도에 걸렸을 때 이 부인이 어떤 부인입니까? 진짜 혼자서 일해갖고 변리사 시험 합격하게 해준 그런 부인이잖아요. 내조를 해서 그 부인한테 뻔뻔스럽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온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인께서 아들까지 키울 생각하면 막막하시고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으로선 대사인 분할, 뭐 가압류, 양육비 이런 걸 최대한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군산 사는 남원땡님, 바람 피우면서 자식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하셨고요. 복동할매님, 저런 남편을 내조한 아내분 마음이 아픕니다. 리로리님, 본인이 레벨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셨고요. 혜인님도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뻔뻔합니다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